그러면 2022년에 엠폭스가 유행했을 때처럼 어떤 보건 위기가 닥쳤을 때 정부나 보건당국은 사람들의 생각을 정확히 알아야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릴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문제입니다.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질문입니다. 아니, 소셜미디어에 하루에도 수백만 개씩 쏟아지는 글들을 도대체 어떻게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정말 만만치 않은 과제죠. 자, 이 문제를 풀려면 먼저 아주 중요한 개념 두 가지를 확실히 구분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감성 분석이랑 입장 탐지인데요. 감성 분석은 말 그대로 이 글 쓴 사람 기분이 좋네, 나쁘네 정도의 감정 톤을 파악하는 거고요. 반면에 입장 탐지는 정부의 이 정책에 대해 찬성하는군, 반대하는군, 이렇게 특정 주제에 대한 입장을 알아내는 겁니다. 정책을 만들 땐 당연히 두 번째, 즉 입장 탐지가 훨씬 더 중요하겠죠. 그럼 이 문제를 가장 빠르고 간단하게 해결하겠다고 나선 첫 번째 주자들부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이름하여 자동화된 모델들입니다. 여기에는 베이더나 텍스트블록 같은 모델들이 있는데요. 얘네들은 뭐랄까 아주 단순한 단어 계산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리 만들어둔 사전에 사랑, 최고 같은 단어는 플러스 점수, 최악, 실망 같은 단어는 마이너스 점수를 매겨놓고 그냥 기계적으로 더하고 빼서 총점을 내는 방식이죠. 정말 간단하죠? 자,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정말 놀랍습니다. 베이더의 정확도는 딱 50%, 텍스트블록은 40%에 그쳤습니다. 여러분 50%라는 건요. 그냥 동전 던져서 앞면인지 뒷면인지 맞추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사실상 아무것도 못 맞췄다는 거죠.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결과가 형편없었을까요?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모델들은 인간 언어의 가장 중요한 특징, 바로 그 미묘한 뉘앙스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트윗이 아주 대표적인 예시인데요. 한번 보세요. WHO가 정말 잘하고 있네요. 다들 응원합시다. 여기까지만 보면 긍정적인 글 같죠? 하지만 뒤에 붙은 저 웃는 얼굴 이모지. 이걸 보면 우리 사람들은 아, 이거 비꼬는 거구나 하고 바로 눈치채잖아요. 하지만 VADR은 글자 그대로만 보고 이걸 긍정이라고 판단해버린 겁니다. 이러니 분석 결과가 엉망이 될 수밖에요. 자, 그럼 이제 다음 선수들, 훨씬 더 강력하고 똑똑한 AI 모델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로보타 같은 트랜스포머 모델들인데요. 이 친구들은 단순한 계산기가 아니라 마치 똑똑한 언어 학습자에 가깝습니다. 이 고급 AI들은요,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글을 읽고 학습해서 글의 문맥을 파악하는 능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다들 기대했죠. 아, 이 정도면 당연히 문제를 쉽게 해결하겠지? 하고요. 그런데 결과는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47%. 네, 47%요. 그렇게 똑똑하다던 최신 AI조차도 아까 그 단순한 모델들보다 나을 게 전혀 없었던 겁니다. 이쯤 되니 다들 생각했겠죠. 아, 뭔가 근본적으로 다른 방법이 필요하구나.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을 비밀병기가 등장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놓치고 있던 아주 결정적인 한 가지 요소가 있었던 거죠. 그 비밀병기는 바로 미세 조정, 영어로는 fine tuning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아주 똑똑한 영재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에게 우리가 풀고 싶은 특정 수학 문제집을 주고 족집게 과외 선생님을 붙여주는 거죠. 즉, 범용 AI에게 이 엠폭스 문제에만 특화된 사람이 직접 정답을 표시해준 데이터를 가지고 추가로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원들은 실제로 이 방법을 썼습니다. 엠폭스 관련 트윗을 쫙 모아서 무려 2만 개가 넘는 트윗을 연구원들이 직접 하나하나 읽어보고 이게 찬성인지 반대인지 중립인지 일일이 손으로 분류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노가다죠? 그리고 바로 이 고품질 데이터로 AI에게 특별 과외를 시킨 겁니다. 자, 이제 드디어 결전의 시간입니다. 과연 모든 모델들을 한 줄로 세워놓고 비교했을 때 결과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와, 결과가 극적으로 갈리죠? 맨 위에 압도적인 성적으로 자리 잡은 모델들이 바로 그 특별 과외를 받은, 즉 미세 조정을 거친 모델들입니다. 정확도가 69%까지 수직 상승했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다른 모델들과는 이제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수준이 된 거죠. 특히 미세 조정을 거친 로블타 모델은요,
아까 꼴찌였던 텍스트블럭 모델보다 무려 72.5%나 더 정확했습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차이입니다. 결국 AI의 성능을 결정한 건 바로 인간의 지도였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결과죠. 자, 그런데 그래서 정확도가 좀 높은 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단순히 숫자 노름이 아닙니다. 이 정확도 차이가 현실에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AI가 여론을 잘못 분석해서 사람들은 백신을 다들 원하고 있다는 엉뚱한 보고를 올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부는 사람들의 진짜 불안감은 외면한 채 잘못된 정책을 펼칠 수 있습니다. 퍼져나가는 가짜 뉴스를 놓칠 수도 있고요. 결국 부정확한 분석은 위기 상황에서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정책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너무 간단하겠죠.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 볼 지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특별과외까지 받은 최고의 모델조차도 여전히 완벽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똑똑해진 AI가 유독 힘들어했던 주제들이 있어요. 바로 음모론이나 특정 질병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담긴 글, 그리고 백신에 대한 복잡한 불안감이 섞인 글들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런 주제들은 단순한 찬성 반대로 나눌 수 없는 인간의 두려움, 불신, 문어 같은 아주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들이 얽혀 있잖아요. 바로 이 지점이 현재 AI 기술이 넘어야 할 가장 큰 벽이자 가장 흥미로운 최전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수행한 연구진은 아주 명확하게 결론을 내립니다. 자중으로 분석한 결과는 보건위기처럼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에 그대로 믿고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오늘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고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AI가 우리의 세상을 분석하고 판단할 때 그 AI에게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가르치는 건 과연 누구일까요? 결국 기술의 성능은 그 기술을 이끄는 우리 인간의 깊이 있는 통찰력과 노력에 달려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